자, 이번 시간은 인슐린 사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 약간 실무적인 내용이고요.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뭐 내과 전문자 선생님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. 특히나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걸 제대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죠. 그리고 이제 사실 윈년차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똑같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 같고, 경험적으로 이걸 터득하기에도 좀 답답하죠. 사실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터득하기도 어렵고요. 자, 우선은 RI 슬라이딩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RI 슬라이딩 또는 하프 RI 슬라이딩 이런 얘기는 사실 인슐린을 사용하는 방법, 혈당을 조절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. 그런데 권고되는 방식은 아니에요. 자,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보통 PST를 체크합니다. 한 뭐 6시간마다 체크를 한다라고 보죠. 그런데 이제 한번 체크했는데 한 320이 나와버렸네요. 높죠.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늦은 걸 발견하고 뒤늦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. 이때 보통 우리 뭐 휴마로그 뭐 10 몇 단위 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그죠? 딱 이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병원마다 이거를 뭐 다 누가 시킬 수는 없으니까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뭐 만약에 RI 슬라이딩이면 얼마에서 얼마 구간의 혈당에서는 얼마의 그 어떤 인슐린 주세요. 이렇게 약속이 돼 있을 거고 아무래도 이제 하프 RI 슬라이딩보다는 RI 슬라이딩이 좀 더 양이 많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저혈당에 잘 빠지고 민감한 분들은 하프 RI 슬라이딩 하게 되어 있고 좀 더 조절이 안 되면 RI 슬라이딩으로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뒤늦게 따라가는 방식, 그거를 우리가 슬라이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상적인 인슐린 사용 방법은 보통 이제 기저 인슐린을 깔죠.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쫙 깔아주는 겁니다. 기본 틀을 딱 잡아주고 이제 한 번씩 혈당이 오를 때가 있죠. 바로 식사할 때입니다. 그래서 식사를 3번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르겠죠. 근데 우리는 식후 혈당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그 전에 한 10에서 15분 전에 주게 돼 있죠. 자, 왜 10에서 15분 전이죠?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초단기 작용 인슐린의 작용 시간,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. 미리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딱 요때 맞춰서 하게 되면 그때부터 쭉 작용을 해서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. 확 뜨지 않게 잡아주는 게 이제 식전 RI가 되는 겁니다. 자, 보통 우리가 어떤 인슐린을 많이 쓰죠? 노보레피드. 다 상품명이에요, 이거. 이게 익숙하니까 제가 이제 상품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러니까 노보레피드가 아스파트고, 그다음 휴마로그도 많이 쓰시죠. 이것도 상품명이죠. 그러니까 리스프로, 또 에피드라도 있습니다. 자, 요런 이제 약들을 많이 쓰는데 얘네가 이제 작용 시간이 일반적으로 10에서 15분이 걸리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미리 주고 딱 식사할 때부터 이렇게 쫙 작용을 하는 거고요.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작용 시간이 한 4, 5시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뭐 노브레피드, 휴마로그 얘네들은 거의 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쭉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런데 요새는 다른 약도 있죠. 뭐 피아스프라는 약도 보셨을 겁니다. 이거 다 상품명이에요. 륨제브도 있고요. 그러니까 피아스프는 작용 시간이 뭐 거의 4분 정도고 륨제브는 한 2분 정도예요. 작용 시간이 더 짧아진 거죠. 그러니까 식사와의 간격이 더 짧아진 겁니다. 거의 뭐 륨제브 같은 경우는 식사 다 차려놓고 맞고 거의 뭐 복용을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사하기 전에 한참 전에 줘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저혈당 빠지겠죠. 올라간 혈당이 없는데 미리 줘서 혈당을 떨고 있다면 안 되겠죠. 그리고 너무 늦게 줘도 안 되겠죠. 그러면 이미 혈당은 오르고 있는데 작용 시간이 걸리니까 딱 적정 간격을 지켜서 주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기저인슐린에서 많이 보는 약제가 트레시바죠. 데글루텍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품명에 익숙하실 거니까 이 트레시바는 특히나 작용 시간이 42시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단위가 아닌 약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이 약동학적 그 곡선을 그릴 때도 이게 거의 뭐 수평하게 그리죠. 특정 약들은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 트레시바는 워낙 길기 때문에 거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요. 수평하게. 그래서 예를 들면요. 어떤 날에는 트레시바 14단위를 뭐 8시에 주라고 오더가 났는데 어떤 날은 뭐 10시에 났다. 아, 이 간격 어떻게 해야 되느냐? 24시간 맞춰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이렇게 고민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그런데 그거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다. 왜냐면 이 트래시바라는 약제 자체가 갑자기 어떤 특정 시간에 확 피크를 찍고 어떤 순간 또 내려가고 이런 이제 변칙적인 약이 아니라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주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정도의 시간 간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. 자, 투제오라는 약도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요.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돼요. 투제오는 보통 뭐 작용 시간 한다면 뭐 한 24시간 이상, 뭐 36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비슷하게 피크가 두드러지는 약동학적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의사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한 이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만약에 한 뭐 9시 AM 정도에 PST를 해봤더니 한 100이 나왔다. 9시는 뭐 식사를 했으니까 한 6시 정도 해볼까요? 6시에 100 정도가 나왔는데 정규오더상에서 자, 트래시바를 14단위를 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. 시간도 한 6시 정도 돼 있어요. 그럼 이 사람은 100이니까 좀 불안하니까 주면 안 될까? 홀드 할래요? 아니면 줄래요? 자, 이거를 또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. 제가 왜냐면 실제로 노티를 엄청 받았어요. 자, 줘야죠. 이분은 식사를 할 거죠.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식사를 안 한다, MPO 상태다라고 하면 그건 모르겠지만 식사를 할 거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어차피 C코에 딱 오를 거고 그리고 자, 이 트래시바의 작용을 생각했을 때 서서히 떨어뜨리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별 문제, 어떤 이벤트가 당장 오늘 일어날 게 아니라면 MPO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주셔도 됩니다. 확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기저를 잡는 트래시바기 때문에요. 이거를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